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은 지혜의 노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단기 목적으로 매수한 것을 장기 투자로 바꾸지 말라. 이 법칙은 단기적인 투기 매매로 인한 손실은 장기 투자로 입은 손실보다 적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사실 금융시장에서 모든 것은 서로 연관성이 깊으므로 투자와 투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어떤 매매건 투자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투기의 측면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단기 투자로 성공하기가 왜 어려운지를 잘 설명해준다. 어떤 매매의 아이디어건 그 아이디어는 어느 경우에도 항상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에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서로 다르다. 매매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법칙을 다 이해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이다. 매매에서 성공하는 법칙을 정복했다는 것은 그러한 시장 조건이 주어졌을 때 성공하는 방법을 이해했다는 뜻이다. 만일 시장의 조건이 바뀌면 투자자는 마치 노 없이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똑같은 꼴이 된다. 물 위에 떠있기는 하지만 목적지에 다다를 수는 없다. 매매를 하면서 투자자는 그것이 투자인지 투기인지 그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서로 뒤섞여 뒤죽박죽되는 경향이 많다. 투자와 투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없다면 자칫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의 매매에도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먼저 자신이 장기 투자자인지 단기 투기자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에 사용되는 수많은 개념들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투자와 투기는 매매의 목적도 다르고 기간에도 차이가 나며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도 같지 않다. 투기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으며 원래 뜻은 이다. 투기는 수익이 날 것을 기대하고 모험을 거는 행위이다. 하지만 투자자는 투기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안다. 반면 투자는 자본을 활용해 수익을 얻거나 혹은 꾸준한 소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이다. 투자는 소득을 얻으려 하지만 투기는 자본 수익을 얻으려 한다. 투자와 투기 중에서 투자의 기간이 더 길다.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들은 결코 투자와 투기를 서로 섞지 않는다. 그들은 투자를 하는 시장과 투기를 하는 시장을 구분한다. 그러나 미숙한 투자자들은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따라서 단기 투기 매매에나 적합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반대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은 시장에서 단기 투기에 주력한다. 현재의 시장이 어떠한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위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결국 전혀 손도 써 보지 못한 채 시장에 휘말릴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돈을 잃는다. 투자와 투기는 기간이라는 관점에서도 서로 다르다. 투자는 장기적이고 투기는 단기적이다. 투기자는 기본적인 분석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순간적인 이익을 노린다. 실제로 투기자들은 기본적인 분석으로는 단지 저평가되거나 고평가된 주식을 제외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일단 포지션이 만들어지면 투기자는 일시적인 시장 가격 괴리가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노려 수익을 얻는다. 반면 투자는 기본적 분석을 매우 중시한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움직이더라도 주된 가격을 중심으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잡음으로 간주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투기자들이 일시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시장의 주가가 잘못 형성되는 기회를 노리는 것과는 달리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그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가 드러나기를 기다린다. 투자와 투기의 구분에 기간과 분석 방법의 차이를 언급하려면 결국 금융시장의 뿌리 깊은 논쟁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하느냐는 논쟁이다. 그 대답은 가격 수준에 따라 둘 다 정확하다이다. 주가가 낮은 종목의 경우는 기본적 분석이 포지션을 쌓아가는 데 더 도움을 준다. 여기서 내가 포지션을 쌓아간다라고 말했지 포지션을 청산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라.
주가가 낮은 수준일 때는 그 종목을 매수했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손실은 제한적이다. 기술적 분석은 가격이 비싼 주식을 분석하기에 더 적절하다. 가격 수준이 높으면 가격의 변동성도 심하므로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은 주식을 매도하는 데 주력한다. 혹은 더 투기적인 투자자라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다. 가격이 더 상승해 기존의 고점을 넘어서면 주가는 더욱 급격하게 치솟는 경향이 많다. 이때 기본적 분석법으로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기본적 분석법으로 가격 하락을 예측했을 때는 이미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해 투자자들이 수익을 제대로 챙길 시간도 얻지 못한다. 두 개의 계좌로 운용하라. 기술적 분석 혹은 기본적 분석은 존 템플턴이나 워렌 버핏 같은 성공한 펀드 매니저들이 사용한 분석 비법이다. 기본적 분석법을 사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주가가 천천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국면에서 큰 수익을 얻는다. 그러므로 주가가 너무 오르면 곤란하다. 위런 버핏은 심지어 펀드의 모집을 중단하기도 했는데 그가 생각하기에 주가가 너무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이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되었을 때 버핏으로서는 투자하기에 적당한 값싼 주식을 발견할 수 없었고 그러므로 투자를 중단해야만 했다. 존 템플턴도 기본적 분석을 이용해 큰 돈을 벌었다. 이후 그는 투자 방법을 수정해 기존의 방식의 차익 매매 기법을 결합했다. 그는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했고 동시에 흰율을 이용하는 차익 매매를 했다.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는 펀드 매니저는 주가가 아래 위 큰 폭으로 움직일 때 큰 돈을 번다. 최근 6년 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4배나 치솟을 정도로 크게 움직였으므로 기술적 분석이 널리 사용될 수 있었다. 또한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선물 시장에서도 기술적 분석이 많이 사용된다. 선물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가 너무나도 크다. 따라서 약간의 가격 움직임에도 투자 자본이 급격하게 불어나거나 금세 줄어든다. 투자인지 투기인지 결정하려면 자금 규모도 고려해야 한다. 투기자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 중에서 되도록 적은 돈을 이용하려 하지만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돈 전부를 투자하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기할 자금은 있지만 투자할 자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투자할 자금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다면 어느 때가 투자를 해야 할 상황이고 또 어느 때가 투기를 해야 할 상황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5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 투기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좋은 해답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계좌를 2개 만드는 것으로 해결책을 삼았다. 하나의 계좌는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또 하나의 계좌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사실 이 방법은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고참 회원이었던 데이비드 골드버그가 가르쳐 주었다. 오래전 나는 데이비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지도 못하겠고 더구나 손실이 났을 때 재빨리 청산하기도 어렵다고 나의 무능력을 실토했다. 예전에 나는 IBM 주식과 옵션을 한 계좌를 이용해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다. 내가 약간의 이익만을 겨우 남기고 IBM 주식을 팔자마자 큰 폭으로 상승해 신고점을 경신하는 것이었다. 내가 놓쳐버린 이익 규모가 너무나도 컸기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이후 다시 IBM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번에는 매수하자마자 하락해 약간의 손실이 났다. 그런데도 나는 그 주식을 팔지 않고 더 가지고 있었다. 이때 데이비드가 계좌를 2개 열어서 하나는 투자에 이용하고 다른 하나는 투기 매매에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i3M 주식으로 장기 투자를 원한다면 그 주식을 사서 투자용 계좌에 넣고 또 IBM 주식으로 투기 매매를 원한다면 그 주식은 투기용 계좌에 넣으라고 말했다. 나는 똑같은 주식을 투자용과 투기용으로 따로 나누어 넣는 행위는 바보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투자자가 주식을 대하는 태도에 관련된 매우 미묘한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계좌가 2개 있으면 장기 투자를 원하는 IBM 주식으로는 장기 전망을 위주로 매매하게 된다. 내가 매수한 단가에 비해 주가가 1% 하락해도 전혀 놀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내가 매수한 단가에 비해 1% 올라도 그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고 싶다는 욕망에 시달리지 않는다. 설령 주가가 10% 하락해도 어차피 그것이 장기 투자였으므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10%의 수익이 나더라도 서둘러 청산하지 않는다. 10%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투기용 계좌는 단기적인 매매 전략에 적합하다. 똑같은 IBM 주식을 매매한다 해도 그 주식이 투기용 계좌에 들어있다면 태도는 달라진다. 만일 주가가 1%만 하락해도 나는 긴장하면서 주식을 처분하려 시도할 것이다. 혹은 1%만 상승하면 즉각 팔아서 수익을 노릴 것이다. 투기용 계좌에 있을 때는 결코 주가가 $5 상승하거나 혹은 $5 하락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면서 나는 각각의 계좌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각각의 계좌에 있는 주식의 움직임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즉각 청산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부수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쉽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기 합리화는 실패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이다. 만약 계좌를 2개 가지고 있을 때 한 곳에서 수익이 나면 기쁜 일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계좌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주식이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주식인데 서로 다른 계좌에서 동시에 수익을 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신께서 주신 선물이다.